3억으로 인서울 신축 아파트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트래킹하던 아파트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를 좀 하다가 촬영을 오늘 6월 13일에 하는데 아니 더 빠진 거예요. 선택지가. 이렇게 빠르게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시장에 나가봐서 저만이 아니라 수강생이 갔다 와서 "이게 하락시장, 보합시장 맞아요? 내가 봤던 물건이 전화했더니 계약됐어요. 이제 얼마부터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온단 말이죠. 그래도 아직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약속드렸죠? 2억, 3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드린다고 했죠? 오늘 3억으로 인서울 5년 내 신축 아파트 찾아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름까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먼저 저 지금 스튜디오 제가 이전을 했어요. 제 스튜디오가 사실 너무 비좁아서 좀 불편했는데 제 책이 나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버 버튼을 받아도 보여드릴 데도 없고 했는데 좀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요렇게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요. 저 책도 썼습니다. 저 실버 버튼도 받았어요.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그런 채널이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입니다. 새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제가 2억 또 3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내 집 마련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점점 신축을 원하고 점점 서울 수도권 좋은 지역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3억은 턱도 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억지로 갭 차이 찾아서 그렇게 골라주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나라도 사고 싶은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한다면 여기로 신혼 시작해봐 할 만한 그런 곳으로 골라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세권 신축 5년 내 3억으로 가능하더라. 찾아드릴게요. 이것을 찾는 기준이 된 건 신생아 특례대출. 이 기준을 가지고 5억을 뽑아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짧게 1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접수 기준 2년 내 출산하셔야 돼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돼요. 와, 금리 보세요. 1.6%부터 3.3%인데 사실 1.6%는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2천만 원 이하인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낮으니까 그래도 최대는 3.3이니까 굉장히 혜택이 있죠. 사실 요게 벌써 5조 원 넘게 소진이 됐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9억 원 이하.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라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9억의 기준을 드릴 거예요. 전형 8호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요게 3분기부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까지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예산도 소진되지만 9억 이하 아파트까지 소진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하신 분 당연히 꼭 들으셔야 되고 이 방송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거나 하신 분들은 3억의 내 돈을 가지고 인서울 5년 이내 신축 제가 콕 찍어 드릴게요. 제가 누굽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오늘은 신축 아파트만 해요. 그렇지만 재개발 구역과 같이 연접해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지금보다 훨씬 더 시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만 콕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3억으로 가능한 인서울 신축 아파트 첫 번째 장이 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장이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신축으로 다 완성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 중에서 세대수 말고 입주 시기를 보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코롱하늘채부터 아이파크, 여기 대명루채는 조금 됐지요. 펄스트 하이하고 레미안 장이 여기까지가 그래도 5년 내 신축이죠. 그런데 여긴 조금 더 됐네요. 보시면 여기에 약간 빨간색으로 선이 지나가죠. 요게 지금 동북선
공사 중이에요. 착공 이미 했고요. 언제 개통 예정이냐면 2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고롱하늘채지만 단지가 조금 작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이파크가 사실 규모 대비 최대 수혜지가 돼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25평으로 실거래가 보니까 9억이 넘어갔어요. 8억대가 있긴 하지만 호가까지 한번 볼게요. 입주 시기에서 요거를 매물 가격으로 바꾸면 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와, 지금 보시면 9억 3천. 고롱하늘채는 8억대고 또 퍼스트 하이 8억대 그리고 레미안 장이포레까지는 아직은 8억대예요. 그래서 지금 동북선 개통의 호재가 있으면서 25평 신축에 5년 내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뉴타운 게다가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장이자이 레디언트 여기가 사실 거래가 작년에 있고 없었는데 호가가 너무 높게 올라갔어요. 안타깝긴 됐죠. 그리고 이제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일반 분양가가 높게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격에 높은 일반 분양가에 완판을 하면 각지 대장급인 자이 레디언트 당연히 가격 올라갑니다. 장인뉴타운이 이렇게 19역 일반 분양할 거고요. 또 이렇게 많이 계속 개발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북선 호재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적지 않은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면 내 돈 3억 가지고 이렇게 이미 신축으로 돼 있고 동북선 호재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더 좋아지면 여기는 연식이 좀 되지만 그래도 새로 큰 규모의 신축의 시세를 따라 키 맞추기 하면서 가격 같이 올라줄 그런 멋진 구역입니다. 3억으로 인서울 5년 내 신축 두 번째 이문희경 뉴타운에 있습니다. 가깝죠. 멀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동대문구예요. 구가 벌써 급이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조금 나중에 꼽은 건 선택지가 많지 않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레미안 라그란데 25평 일반 분양가 한번 볼게요. 평균 경쟁률 보세요. 여기서 25평 보시면 8억대였어요. 그러니 시세가 지금 올랐으니까 없겠지요. 아쉽습니다. 바로 옆에 이문 아이파크다이 같은 경우는 이미 5구에서 분양가가 9억이 넘어버렸네요. 제가 이제 9억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신세관 특례대출 관련 없이 약간의 금액 차이로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인근에 조금 더 좋은 곳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아직까지 가능한 곳이 여기 휘경자이 디센시아. 최근 거래가도 아직 8억대로 나오죠. 여기도 사실 단지 규모 작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그 수혜를 같이 누릴 지역이고 역세권입니다.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한 정거장만 내려오면 어딘지 아세요? 청량리역. GTX 호재가 있는 곳이고 정말 교통 호재란 호재는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회기역에서 한 정거장 차이이지만 호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자이 디센시아 호가 한번 볼게요. 매물 가격이 9억대로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제가 영상 준비할 때만 해도 8억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세상에 7억, 8억 하면서 호가가 9억대로 넘어가다니. 그런데 요거 네이버 매물 보면은 아직도 8억대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SK뷰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신축인데 여기도 호가도 이제 9억대로 나오고 와 거래가 이미 9억대를 찍었습니다. 그래도 휘경 SKB하고 휘경자의 디센시아 충분히 좋은 곳이다. 앞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한 레미안 라그랜드하고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완판하고 잘 가고 있고 그 옆에 4구역까지 일반 분양가가 더 높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정말 입지 갑질할 만한 그런 곳으로 변할 거예요. 동대문구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또 멀지 않아요. 어디냐면 장이 뉴타운에서 옆으로 또 가면 미아 뉴타운 쪽에 사실 다 너무 잘 완성돼서 미아 뉴타운 쪽은 이제 사실은 9억으로는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신축들은요. 여기가 또 최근에 거래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 빠지고 호가가 지금 다 10억을 찍었어요. 기름 센터피스 한번 눌러볼까요? 25평이 9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9억대 금매 나오는 거 있는지 이쪽 라인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9억 초반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쪽 라인에 찾아보시는 거 너무 좋아요. 메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격대가 매수 가능한 곳 조금 역에선 거리 있지만 효성 해링턴 제가 좀 봤어요. 여기 24평 거래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 7억대. 아주 최근 거래는 없죠. 아쉽게. 그런데 호가도 8억대 초반으로 나와요. 여기는 사실 조금 욕심부리면 34평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롯데캐슬 7억대 거래가 보이고 호가도 8억대 초반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34평까지 욕심내서 볼 수도 있는 요렇게 두 곳까지 여기를 뽑은 것도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아 9구역 같은 경우 9-2구역 사업시행 인가나고 지금 이 전체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 사업이 진행될 곳 그런 곳이라서 이후까지도 계속 좋아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미아동, 미아 뉴타운 세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아파트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꾸자꾸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혹시 또 이번 영상 보고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3억 정도의 내 돈 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이 사회초년생으로 돈 모아서 신혼으로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가 조금 태어나서 자리 잡고 싶을 때 열심히 모은 그 3억에 5억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런 정도 좀 사가지고 차근차근 자산을 좀 키워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례적으로 매매가 대비 5억이라는 큰 대출 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낮겠지만 5% 정도로 계산을 하면 대략 5억 정도면 한 250만 원씩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이것만 상환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신 분들은 중간 정도의 금리를 받으시면 한 150, 170 요 정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대출을 받으시던 어떠한 경우든 원리금 상환만 가능하다 하면은 안 돼요. 원리금 상환 하시면서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허리띠 콱 졸라매고 무조건 저축하세요. 그래서 3년 내, 좀 길면 5년 내에 인근이든 아니면 더 좋은 입지로 34평 갈아타기 목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봤던 매물이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G나이스가 뻥치는지 아닌지 실제 가보시고 아직은 나한테 너무 부담이다 아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3억으로 인서울 해봤어요. 3억으로 나는 서울은 좀 그렇고 경기도에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3억으로 대출 조금 적게 내거나 하면서 갈 수 있는 경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또 제가 2억도 약속해 드렸죠. 2억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또 정리해 볼까요? 요거 댓글 많으면 이것도 꼭 정리하겠습니다. 2억, 3억 댓글 정말 많았어요. 꼭 해달라고. 안 한 게 아니고 고민을 너무 오래 한 거죠.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번에는 꼭 아파트까지도 좀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변하는 걸 봤어요. 내 생각대로 금매들이 사라지고 좋은 물건들이 사라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 애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 미쳤거든요. 9억 이하가 다 사라지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댓글이 많은 지역, 많은 금액대 먼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3억으로 인서울 5년 내 신축 아파트 가능한 곳 첫 번째, 장이 뉴타운, 동북선 개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신축 아파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임은 휘경 뉴타운, 휘경자이 디센시아, 휘경 SK뷰, 25평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역, 미아 뉴타운의 꿈의 숲,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롯데캐슬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게. 그렇지만 무리하지 말고
대출 갚으실 분들은 꼭 시장에 나가서 시장 분위기라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번에 매수 안 하시더라도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내 집 마련은 어디에 해야 되는지 느껴보시고, 제가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 통해서도 저하고 꾸준히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가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함께 갑시다. 오늘도 미라클.